어느 날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김민수 씨는 늦은 밤에 우연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아파트 주변이 조용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지하실 쪽에서 이상한 기계 소리와 함께 가끔씩 꽤 오래 끌리는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차, 소음이거나 옆집의 가구를 옮기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그냥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며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는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현관에 놓아둔 손전등을 집어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지하의 방향에서 분명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길은 오래되고 낡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더욱 음침하게 보였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계단 사이로 스며들어 민수 씨의 몸을 싸늘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지하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없을 법한 그 공간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은 더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살며시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쓰지 않는 오래된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켜진 전구 하나가 방의 중앙에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불을 켜고 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곧이어 들려온 소리가 그의 고민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깊고 낮은 한숨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금속을 긁어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조심스럽게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아파트 관리인이 옛날부터 사용하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기계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정 없는 빈 공간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민수 씨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방금 벌어진 일을 전했지만 소장은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또 시작됐군요. 염려 마세요. 저희도 오래전에 그분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제야 민수 씨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이 아파트의 과거와 얽힌 무언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더 이상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가끔씩 지하실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과 소리들은 그가 완전히 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오래된 전설과 맞닥뜨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날 밤의 불빛을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지만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나 공유하고자 한다. 몇 해 전 나는 시골에 위치한 할머니 댁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평소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가던 차라 잠시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주변에는 숲이 둘러싸여 있어 한밤중에는 너무나도 고요했다. 첫 모칠은 무척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밤에는 별빛을 보며 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무엇에 이끌리듯 주위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기괴해져 신경을 거슬렀다. 마치 정체 모를 무언가가 내 방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방 안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에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나는 확실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얼음장 같은 한기를 느끼며 곁눈질로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공포만이 서서히 나를 잠식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이 미묘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채 할머니께 상담을 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거의 속삭이듯이 말씀하셨다. 이 집은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지 가끔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오히려 공포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시선을 느낀다는 것은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나는 낮에 피곤했던 탓인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꿈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왜 아직 떠나지 않았니? 그 음성은 부드럽고 조곤조곤했지만 그 자체로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갑자기 눈을 떠보니 내 방 한 구석에 혼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 강렬한 공포가 휘몰아치며 몸이 굳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가까워질수록 점점 뚜렷해졌는데 그때 그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휘말렸다. 그 얼굴은 무척 익숙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며 눈을 꼭 감고 현실에서 깨어나길 빌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밝아와 있었다. 그 밤의 경험은 정말 꿈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내게 경고를 준 것일까? 그 이후로 나는 할머니 댁에서 더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그 꿈이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아무 일 없던 듯 평범하게 지내셨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혼자 그 집에 머무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여전히 나는 그날 밤 경험했던 것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다만 그곳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시선은 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저 누군가 내게 보내는 경고였기를, 더 큰 것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밤이 되면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때때로 창문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고 했다. 어느 가을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 미영, 준호, 수진, 그리고 태호는 이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밤을 틈타 폐가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자 그들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낡고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첫인상은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가득한 침침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바닥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1층을 한 바퀴 돌아보며 아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은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렸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이들이 과거에 이곳을 뛰어다니던 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2층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추며 각 방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방은 다락방처럼 가구가 가득 찬 방이었다. 낡은 나무 의자와 책상이 삐뚤어져 있었고 오래된 책들이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다. 수진이 책 하나를 집어들자 그 순간 누군가의 서늘한 손길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고 나머지 셋은 갑자기 조용해진 방 안의 분위기에 긴장했다. 두 번째 방은 침실로 보였다. 낡은 침대와 깨진 유리로 된 거울이 있었다. 그 앞을 지나던 태호는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가 마치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황급히 거울에서 눈을 돌렸고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다. 세 번째 방은 문이 꽉 닫혀 있었다. 준호가 힘을 주어 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으나 방 한가운데에 마룻바닥 위에 뭔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미영이 손전등을 가까이 대자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 만든 흔적으로 도와줘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집이 크게 한번 흔들리며 창문이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고 달빛 아래에서 가빠진 숨을 고르며 서로를 확인했다. 그중 누구의 눈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미영, 준호, 수진, 태호는 그 집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 기록을 뒤져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이 있었으며 불행한 사고로 그곳에서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그 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고 자연히 폐가는 잊혀져갔다. 네 사람은 그 삭막한 진실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날 밤 자신들과 교신하려 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 각자의 꿈속에는 잊혀졌던 집과 그곳의 주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전등이 깜박이고 인기척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일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그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내 친구는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았고 이번엔 조심스럽게 그들의 진심 어린 작별을 고했다. 집을 떠날 때 그들 중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그 기묘한 결말에 대한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 태호는 문득 말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문명이 복잡한 곳일지도 몰라.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맘속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집은 정말로 조용해졌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그 집과 관련된 이야기는 점차 잊혀졌고 결국 그곳은 평범한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날 밤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디선가 그들은 아직도 그 집의 진정한 비밀에 대해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남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독자들의 상상력에 달려 있지요.